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고수온으로 인한 여수 양식장 피해 어류가 160만 마리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수시에 따르면 고수온 경보가 내려진 지난 22일부터 여수시 남면과 삼산면 일대 양식장에서 폐사한 어류는 모두 162만 8천여 마리로 피해 금액만 27억 9천여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양식 어가를 상대로 추가 피해 상황을 접수받고 있으며 국립수산과학원 등 관계기관과 의뢰해 구체적인 원인 규명과 함께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피해 복구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라남도가 100일 동안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에 나섭니다. 전라남도는 지자체와 어업관리단, 해경 등과 함께 일본 수산물 유통, 판매업체 374곳을 대상으로 원산지 미표시와 거짓 표시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한편 지난 5월부터 2달 동안 수입 수산물 취급업소 193곳에 대한 특별 점검 실시 결과 위반 사례는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광양에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집을 경매에 넘기거나 법적 다툼을 이어가는 피해자들의 소식 여러 차례 전해드렸습니다. 주로 중마동 대단지 아파트에서 이런 일이 잇따랐는데 광양의 다른 지역에서도 전세 사기 피해를 호소하는 이들이 생겼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20대 직장인 황순원 씨. 이른 새벽 출근한 뒤 오후 2시가 돼야 집에 돌아옵니다. 온전히 쉴 공간이어야 하지만 집 안에 있는 게 답답하기만 합니다. 전세 계약 만기가 지났지만 집주인인 법인 임대사업자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어서입니다. 현재 7월 10일자에 이제 전세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됐는데 집주인에게 3개월 전부터 연락을 취했는데 답변도 돌아오지도 않고 받아야 할 전세 보증금은 9천만 원. 황 씨는 만기가 다가옴에도 임대사업자가 처음부터 보증금을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기 의도가 짙다는 겁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고 나서도 불안해서 집주인에게 연락을 취했는데 돌아온 답변도 없었고 마지막으로 온 답변이 자기네 로펌 사무장한테 연락을 해서 이야기를 취하라. 피해를 본 사람은 또 있습니다. 임대사업자가 소유한 같은 층 다른 집. 법원 경매를 알리는 고지서가 붙어 있습니다. 이 임차인도 보증금을 받지 못하자 결국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걸었고 지난달 승소했습니다. 최근 황 씨는 경찰에 임대사업자를 사기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진정을 접수하고 돈을 돌려줄 의사가 있었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여수 세계 박람회장 사후 활용 활성화를 위한 실무협의체가 구성돼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시민단체와 지자체 등이 추천한 9명을 박람회장 사후 활용 실무협의체 위원으로 위촉했다고 밝혔습니다. 실무협의체는 앞으로 박람회장 마스터플랜 수립 등과 관련해 지역사회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고 시민들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립공원 파령산에 대한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보전과 자연생태계 안정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탐방로 예약제가 실시됩니다. 국립공원공단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사무소는 오는 10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고흥 파령산 야영장에서 유영봉과 적치봉, 탑재를 거쳐 야영장까지 돌아오는 6km 순환 구간을 대상으로 탐방로 예약제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탐방객들은 이에 따라 탐방 하루 전까지 인터넷 예약을 해야 하며 최대 하루 입장 인원은 350명, 한 사람이 최대 10명까지 예약할 수 있습니다. 일제의 나라를 빼앗긴 경술 국치일에 더 화가 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인데요. 일제 전범 기업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4년 넘게 판결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 우리 정부가 대법원의 판결을 미뤄달라고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더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최종 판결을 기다리는 사이 피해 당사자 중 이미 절반 이상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임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92살의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김정주 할머니가 쇠약해진 몸을 이끌고 언론 앞에 섰습니다. 중학교를 보내주겠다는 말과 미쓰비시 공장으로 끌려갔던 언니를 만나게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일본으로 넘어갔다가 후지코시 공장에 강제 동원된 김할머니는 마음의 짐을 덜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3년 후지코시를 상대로 손배소송에 나섰지만 항소심 이후 대법원이 4년 넘게 최종 판결을 내리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죽자 살자하고 정말로 몇십 년을 댕기고 했습니다만 아무 결과도 보지도 못하고 일본한테서 사죄도 못 받고. 대법원 판결이 늦어지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 외교부의 요청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피해자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외교부가 지난해 7월 자산 매각과 관련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재판 절차를 미뤄달라는 취지로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기 때문입니다. 항소기각 판결에 대해 대법원이 4년 또는 5년을 넘기면서까지 지연시키는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대법원이 판결을 머뭇거리고 있는 사건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확정 판결 이후에도 피해자들에게 끝까지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전범 기업들에게 우리나라 법원은 전범 기업의 상표권과 주식 등 자산을 현금화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이 이 명령을 다시 거부하면서 마지막 관문인 대법원의 결정만 남게 됐는데 이마저도 허송세월 길어지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고의로 법원의 배상 명령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강제 집행을 통해서라도 피해자의 채권을 확보하자는 것이 이 사건의 처음이자 끝이다. 김할머니 사건처럼 수년째 대법원에 머물러 있는 손해배상 소송은 모두 9건. 소를 제기한 피해 당사자 31명 중 생존해 있는 원고는 이제 1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2024년 정부 예산안에 전남 지역은 국비 8조 6천억 원이 반영돼 3년 연속 8조 원이 넘는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8조 6천억 원에는 전라남도가 중점적으로 건의해왔던 호남 고속철도 2단계 등 광역교통망 적기 구축에 필요한 SOC 사업뿐 아니라 전남 대도약을 이어갈 신규 사업 47건의 예산도 다수 반영됐습니다. 전남도는 앞으로 국회 예산 심의 단계에서 여야 국회의원들과 긴밀히 협의하는 등 국회 최종 의결까지 최대한 많은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순천대학교가 광주지방조당청과 함께 글로컬 대학 30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순천대와 광주지방조달청은 지역 우수 강소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진입을 돕고 이를 바탕으로 글로컬 대학 30 사업 추진에 상호 협조할 예정입니다. 글로컬 대학 30은 학교당 1,000억 원을 지원해 지역과 동반 성장할 대학을 집중 지원하는 교육부의 사업입니다. 얼마 전 여수 마레 터널에서 음주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터널 벽과 충돌해 불이 발생했습니다. 운전자는 만취해 신고도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요. 경찰의 빠른 초동 조치 덕에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지난 21일 밤 10시 20분쯤 여수 마레터널 안 승용차에 불이 붙어 타오르고 있습니다. 32살 여성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터널벽과 충돌했는데 그 충격으로 엔진룸에서 불이 시작된 겁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은 소화기부터 들고 달려갑니다. 출동한 경찰관은 순찰차에 있던 소화기가 다 떨어지자 그리고 소화전에 있는 소화기를 꺼내 불길이 확산되는 것을 막았습니다. 조금 뒤 소방차가 도착했고 불은 2차 피해 없이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불길을 보자마자 시민의 안전이 우선 중요했고 경찰관으로서 다른 시민을 구하고 일단 2차 피해를 방지하고 당시 경찰은 사고를 낸 운전자가 정상적인 대화가 힘들 정도로 만취해 있었다고 말합니다. 사고 신고도 운전자가 아닌 터널 안 CCTV를 지켜보던 도로관리 사업소 측과 일반 시민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여성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를 훌쩍 넘긴 0.130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은행도 형사수사하고 술 드신 개인적인 사유는 모르겠지만은 아차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한 그런 사고였습니다.
경찰은 여수로 여행을 온 관광객이 인근 가게에서 술을 마신 후 운전한 것으로 보인다며 여성을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네, 최근 신선 채소 가격이 급등하면서 김장철 배추 가격 걱정하는 분들 벌써 많으실 것 같습니다. 배추를 심는 작업을 정식이라고 하는데 최근 잦은 비로 전국 최대 배추 산지인 해남군에 배추 정식 작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배추 주산지인 해남군 산이면 화오면입니다. 트랙터를 동원해 밥 만들기에 한창입니다. 배추를 심기 위해 땅을 만들고 비닐을 까는 멀칭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년 같으면 이미 모종을 심었어야 하지만 최근 잦은 폭우로 작업이 늦어졌습니다. 일기가 비가 좀 잡혀 있어서 시기적으로 조금 늦어질 수 있는 입장입니다. 해남군의 배추 재배 면적은 4,300헥타르, 전국 배추 생산량의 70%를 차지합니다. 김장용인 가을 배추와 월동 배추로 불리는 겨울 배추를 늦가을부터 이듬해 봄까지 생산합니다. 가을 배추는 9월 5일까지, 겨울 배추는 9월 15일까지 심어야 품질 좋은 배추를 수확할 수 있습니다. 이상기후로 최근 신선 채소 가격이 폭등하고 유통상인의 발길이 잦아지면서 배추는 밭대기 거래로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포장거래 가격은 330제곱미터에 65만 원에서 70만 원 선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가격입니다. 최근 배추 가격은 신선 채소 가격이 오르면서 상승세로 돌아섰고 이제는 해남 지역 배추 작황이 관건입니다. 해남군은 배추 정식 작업을 서둘러 줄 것을 농가에 촉구하는 한편 기술 지도에 나섰습니다. 모종 관리를 철저히 해서 품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런 건전무 육성 같은 것들을 철저히 좀 해주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을 장마와 9월 예상되는 태풍 등 기상이변이 지속되면서 김장철을 앞둔 배추 농가의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간통죄 집행유예 전과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어린이집을 폐원하게 된 대표가 지자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과 2심에서 잇따라 패소했습니다.